안녕하세요. 오늘 디지털 카메라 자세와 앵글을 맡은 나영길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상품 판매를 진행하실 때 필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통하여 사진을 촬영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곤란한 경우가 카메라 LCD 모니터로 확인했을 때는 흔들림이 없는 사진이었는데 컴퓨터 모니터로 보면 사진이 흔들려 있어서 종종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잘못된 자세 때문인데요. 그럼 오늘 제대로 된 자세와 앵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촬영 자세를 잡느냐에 따라서 흔들린 사진을 찍느냐 혹은 흔들리지 않은 깨끗한 사진을 찍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촬영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진 촬영 자세를 잡을 때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 사진 촬영을 하는 행위를 영어로 흔히들 슈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잡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사격하는 자세와 비슷하다고 해서 영어로는 슈팅이라고 하는데요. 사격을 할 때도 총을 흔들림 없이 고정하고 있어야지만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듯이 사진을 촬영을 할 때도 정확하게 카메라를 잡고 흔들림이 없이 촬영을 하셔야지만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격 자세와 같이 흔들림 없는 자세를 잡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오른손의 역할과 왼손의 역할입니다. 먼저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가볍게 쥐어주신 후 오른손의 검지는 셔터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왼손은 카메라의 밑바닥 혹은 렌즈를 가볍게 감싸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DSLR을 예전부터 사용하셨거나 카메라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세를 잡으시는데요. 예전부터 컴팩트 카메라나 미러리스와 같이 부피가 가벼운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신 분들은 양손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잡게 되면 흔들림이 있는 사진이 나오기 더 쉬운데요. 자그마한 카메라로 혹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실 때에도 왼손은 카메라 밑바닥이나 렌즈 부분을 가볍게 잡아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모양과 같이 손이 이루어지는데요. 항상 손에 힘을 빼셔야 된다는 점만 주의해 주시면 카메라를 잡는 방법은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카메라 잡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은 DSLR이나 뷰파인더가 있는 카메라를 활용하여 상품 사진을 촬영을 할 때 한쪽 눈은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고 있고 한쪽 눈은 감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감은 눈을 너무 찡그리듯이 감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힘을 주어서 찡그리게 되면요. 반대쪽 눈에 시력 저하가 오는 것은 물론이고 자세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흔들림이 있는 몸짓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카메라도 흔들리게 되고 흔들린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을 감으실 때는 편안하게 감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감아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 잡는 법과 눈을 감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자세 잡기를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른손은 카메라를 가볍게 쥐어주시고요. 오른손 검지는 셔터 위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손은 카메라 바닥 혹은 렌즈 부분을 가볍게 받쳐주시고요. 이렇게 자세를 잡다 보면 본능적으로 팔꿈치가 뜨게 마련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팔꿈치를 몸통에 밀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컴팩트 카메라나 미러리스 카메라와 같이 LCD 모니터를 보고 촬영하는 경우 본능적으로 팔이 앞으로 나오게 마련인데요. 이렇게 팔꿈치를 몸통에서 떨어지게 되면 본인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손떨림이나 어깨 움직임 등을 통해서 카메라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양쪽 팔꿈치를 몸통에 밀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양쪽 팔꿈치를 모두 몸통에 밀착시키지 못한다는 경우에는 카메라를 받치고 있는 왼쪽 팔꿈치라도 몸통에 밀착시켜 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파인더를 보셔야 할 때는 뷰파인더를 보고 있는 눈 외에 감은 눈을 가볍게 감아주신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올바른 촬영 자세를 잡는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배워보았는데요. 예제 사진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요, 미군 출신의 알렉스 젠슨이라는 사진평론가가 한 사진 동호회에 올려둔 사진입니다. 본인이 군대에 있을 때 경험을 통해서 사격 자세와 유사한 사진 촬영 자세를 표현해 줌으로써 어떻게 하면 흔들림이 없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올려둔 것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꿈치와 몸통들이 어떻게 밀착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잡고 사진을 촬영을 하셨더라도 촬영 환경이 너무 어두우면 사진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삼각대를 이용하시면 흔들림이 없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각도 혹은 화면을 잡기 위해서 삼각대를 움직이거나 설정을 바꿔줘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나중에 모니터로 확인한 후 다시 촬영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흔들림이 없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삼각대가 없다면 이렇게 벽에 기대거나 의자 등의 도구를 이용해서 몸을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앵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앵글이란 말 그대로 각도입니다. 사람 눈 혹은 카메라가 피사체를 바라보는 각도를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상품 사진을 촬영을 할 때 어떤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상품 사진을 정확하게 전달 혹은 상품을 더 잘 표현하거나 혹은 더 편안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앵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피사체를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아이 레벨, 피사체보다 높은 곳에서 피사체를 내려다보는 하이 앵글, 피사체보다 아래쪽에서 피사체를 올려다보는 로우 앵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앵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본 앵글 중 먼저 아이 레벨을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아이 레벨로 촬영한 사진은 눈높이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보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조금만 잘못 촬영을 하면 단조로움을 느끼거나 혹은 상품 사진을 촬영을 할 때는 전반적인 형태나 구성 등을 확인하기가 힘들어 사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앵글이나 상품 사진을 촬영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 앵글입니다. 다음은 피사체보다 높은 곳에서 피사체를 내려다보듯이 찍는 하이 앵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이 찍는 하이 앵글은 상품 사진을 촬영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앵글입니다. 이유는 앞에서 배운 아이 레벨은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평소에 사람을 눈높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 레벨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지만 사람들이 사물을 사용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는 상품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위쪽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익숙하게 느낍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상품 촬영을 할 때 상품 촬영 테이블이 본인의 시선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내려다보듯이 찍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 앵글로 찍은 사진들은 일반적으로 배경과 잘 어우러져 소품이나 배경지를 사용할 때는 더더욱 간편한 앵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하이 앵글은 상품 사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앵글이니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피사체보다 아래쪽에서 피사체를 올려다보듯이 찍는 로우 앵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피사체 아래쪽에서 올려다보듯이 상품 촬영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이 살짝 강조되어 상품이 확대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느낌 때문에 타이틀 혹은 최상단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앵글입니다. 하지만 상품이 확대돼서 보이다 보니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위쪽 배경 처리가 힘들어서 일반적인 상품 촬영에서는 잘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의류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모델 컷을 찍을 때 모델 아래쪽에서 위쪽을 올려다보면서 촬영을 하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 때문에 모델 컷에서는 종종 애용이 되는 앵글입니다. 앞에서 배운 앵글을 조금 더 잘 활용을 하시려면 구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셔야 하는데요. 구도란 화면에 보이는 위치나 모양들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상품을 촬영을 할 때도 어떤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느냐 혹은 이 제품이 가진 장점들을 전달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의 상세 페이지에서 어떤 사진을 필요로 하는지, 일반적인 정보 전달인지 혹은 제품의 장점을 표현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알맞은 구도를 잡아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보기 좋은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마네킹에 진주 목걸이를 올려두고 아이 레벨로 찍은 사진이라도 조금 확대해서 찍어주면 이 상품의 장점을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듯이 본인의 사진에서 가장 어울리는 구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배운 앵글과 구도를 처리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아마 이 파란색 박스가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전 사진과 위치만 바꾼 사진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눈에 먼저 들어오시나요? 아마 이 흰색 비누가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앞에서 보신 두 장의 사진을 한 번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셨을 때는 흰색 비누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셨을 때는 파란색 상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글을 읽거나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거나 쓰는 좌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방향은 본능적으로 왼쪽부터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실 때는 왼쪽에 있는 흰색 비누가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셨을 때는 파란색 상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시선 방향까지 고려한 구도는 상품 사진을 촬영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자칫 잘못 사용을 하면 큰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품을 활용을 하여 사진을 촬영을 할 때는 더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진은 한 판매자가 부케를 판매하기 위하여 부케 손잡이를 표현한 사진인데요. 부케 손잡이보다 더 눈에 잘 띄는 목걸이를 왼쪽에 배치하다 보니 시선이 너무 왼쪽에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목걸이를 판매하기 위해서 부케를 소품으로 활용한 사진인지 혹은 부케를 판매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소품으로 촬영한 사진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잘못된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잡는 방법부터 올바른 자세, 앵글, 구도, 시선 방향까지 배웠습니다. 이 내용들을 배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품 판매를 위해서 상품 사진을 찍을 때 흔들림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상품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사진을 촬영을 해서 판매에 도움이 됐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앞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셨다가 상품 사진 촬영을 할 때 보다 깨끗하고 정확하고 멋진 사진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